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임팩트.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안 더우세요? 네, 이거, 오늘, 이게 벗으면, 네, 배 나올 것 같아. 그래서, 괜찮나? 네, 가려야 돼. 이게 있잖아요. 이 내용과 관계없이 꼭 외모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살찌셨어요. 목사님 뭐, 이렇게. 그래서, 철저히 몸을 더워도 참고. 자, 담임 목사의 정치적 성향, 동연령대, 그 일반 국민에 비해 보수적이다. 자, 교회와 목사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빨간 거, 파란 거 이렇게 있어요. 요즘에 파란 게 뭐죠? 민주당인가? 네. 파란 게 민주당 맞아요? 네. 옛날에 한번 이렇게 바꿨었는데. 바뀌었죠. 네. 이게 맞나? 헷갈려요, 요즘에 맨날. 바뀌었어요. 자, 집단 간 갈등 중 이념 갈등 가장 심각하다. 진보 보수,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영남, 호남, 남성, 여성. 남성, 여성도 이게 굉장히 센데. 네. 지역 갈등은 조금 덜하나? 그래도 좀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이거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이것도 좀 큰 것 같고. 진짜 우리 5대 갈등이네, 5대 갈등. 그죠? 네, 5대 갈등이 여기 다 있네. 어쨌든 진보 보수 갈등이 제일 압도적으로 타인에 대한 불편함 정도. 나와 지정당이 다른 사람 불편해. 맞아. 이거 얘기하다가 나오면 좀 불편해져요. 맞아요. 그죠? 나와 경제적 지위가 다른 사람, 나와 세대가 다른 사람, 성별이 다른 사람. 이거는 좀 그래도 좀 아직까지 성별은 좀 괜찮네. 이 정치적 성향이 제일 그러네. 우리 국민 대다수는 우리 사회 갈등과 혐오가 심각하다고 느낀다. 심각하다 91%. 그죠? 혐오 표현 심각성 94%. 심각하죠? 네.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90%이 정도면 거의 절대 다수예요. 심각한 혐오 표현, 정치, 이념, 종교 유형이 가장 많다. 정치와 관련된 거. 성별, 연령, 성정체성, 인종. 우리는 인종이 그래 생각보다는 높네. 장애, 지역 비하 이런 것들. 이게 1, 2위를 다투네요. 그죠? 정치 이념하고 종교, 성별도 굉장히 높아졌으니까. 우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갈등 발생은 갈등 조장하는 세력 때문이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만들죠. 그죠? 네. 갈등 당사자 간 입장 차이. 갈등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 갈등 당사자 간 소통의 문제다. 집단 간 갈등에 대한 입장. 갈등을 부추기는 집단이나 세력 때문에 발생한다. 63%. 그렇죠?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37%. 지금은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이게 지금 어떤 세력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다른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호감보다 7배나 높다. 비호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 국민 지지자 비호감이 높고, 여기 거꾸로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 74%.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가 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반대편을 더 미워하는. 더 좋게 얘기하면 더 똘똘 뭉쳐있고. 여기 중도적인 성향이 조금 더 많은 거죠. 중도 보수가 여기는 중도 보수가 중도 진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찐 진보야. 이게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으니 그래서 이게 더 높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정권이 바뀌었다면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나. 뭔가 좀 그 집권에서 소외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똘똘 뭉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좀 반영된.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미국, 영국 등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아유, 미국도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도 막 점령하고 막 그때 영국 노동당 지지자들의 보수당 비호감도, 보수당 지지자는 노동당 비호감도 뭐 다 비슷비슷하네. 독일은 안 그러네. 시민당 지지자들 기민당 비호감도가 생각보다 안 높아. 기민당 지지자 시민당. 그러니까 독일은 확실히 좀 국민의힘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비호감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여기가 훨씬 미국, 영국이 훨씬 더 세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양당 체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이 별로 없으니 이게 서로 이렇게 갈등 구조가 딱 두 개 당으로 나오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독일 같은 경우는 당이 좀 많으니까 답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도 양당은 아니죠. 다당이지만 양당과 같은 거의 양당 체제죠. 그러게 말이야. 그 저기 어디야? 어디 갑자기 그 당이 제3당 진보당이나 진보당이 아니지. 진보당인가? 네. 그 국회의원들 있는. 네, 진보당. 거기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데. 네. 자, 정치적 반감의 대상, 정치인보다 인터넷 정치글 작성자. 그렇죠? 이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죠? 다 정치 시위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기는 없지만 종교가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여기 말려 들어가 가지고 종교도 교회도 그 반감의 대상이 돼 버리냐 이거죠. 쓸데없이. 정치 갈등의 원인, 지지 정당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따른 정치 극단주의. 그러죠. 대통령 리더십의 부재. 69%가 그렇다. 정당 간 타협 협치의 부재. 언론의 편파 보도. 강성 지지층의 정치 선동.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유명한 스타들 있잖아요. 모두가 대중이 좋아하는 유명한 스타들이 갑자기 선거 때 어느 한 정당에 딱 쓰는 순간 나머지 절반이 다 적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자기는 뭐 정치 소신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거를 탓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 종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종교는 보수와 진보를 다 아울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한 정당을 지지하는 순간 교인의 나머지 절반은 적으로 돌려버리는 게 되니까 그걸 신앙으로 아울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은 안 된다. 정책에 따라서 비판할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책은 뭐 좋은 정책은 지지할 수 있고 나쁜 정책은 비판할 수 있고. 근데 사실 그것도 좀 그런 게 예전에 4대강 막 그랬을 때 목사님들 중에서도 4대강은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강을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근데 그 4대강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소위 진보가 돼버리는 진보처럼 보이고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이 돼가지고 단지 나는 4대강의 22조인가? 뭐 그 돈을 쓰는 것을 반대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건데 그 정책이 이명박 정권의 어떻게 보면 얼굴 마담이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이었는데 그거를 딱 정면으로 하는 그런 거. 그 옛날에 FTA인가? 미국 FTA 같은 거 할 때도 그 정책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랑 손 잡자 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반대하는 순간 또 반대당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교회가 뭐 그런 것까지 관여를 하냐? 기도만 하지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런 게 진보적인 교회는 그런 정책에 관여를 하죠. 환경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막 관여를 하니까 그런 오해들을 많이 받게 되기도 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입장 차이 커서 위험하고 불안한 수준이다. 68%. 그러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저도 이제 가끔 정치 평론 TV나 라디오 이렇게 좀 듣긴 하지만
좀 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막 특히 종편은 거의 뭐 오전 오후는 다 그걸로 다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상대방 막 몰라도 되는 얘기까지 막 뜯어서 막 하니까 국민들의 정치적인 수준 지식이 높아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이게 오히려 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가? 좀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뭐 그런 정보가 많아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면 저는 그거를 좀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나 그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거기에 이제 유튜버까지 예. 가세를 또 하니까 하루 종일 그냥 특정 채널만 계속 보면 그렇지. 그게 그렇게 되죠. 네, 사실이고 진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분명히 다른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도 한 40대, 50대, 40대, 30대 굳어지기 시작해서 40대 넘어가면 네,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네. 지지정당이 다른 배우자 불편해 40%. 그러게 불편하죠. 국민의힘 지지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낳았던 내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거. 네, 그렇죠. 내 직장 동료로 지내는 거. 직장 동료는 그래도 좀 괜찮네. 배우자가 되는 거는 참 그런 얘기를 안 해야 돼. 뉴스 안 봐야 돼 같이. 뉴스 안 봐야 돼. 자, 개신교인이 일반 국민보다 더 보수적이다. 개신교가 보수적이죠. 우리는 친미일 수밖에 없고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고 복음이 어쨌든 미국계에서부터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서양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그 밑에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또 전부는 아닌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 중에서 미국에서 공부해 갖고 오는 친미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고 설교 때도 미국 예화 많이 나오고 미국의 제임스가 우리에게 이런 또 좋은 일을 베풀었다는 그래서 역시 미국 사람들은 대단해 뭐 이런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막 깔려 있는 그 친미적인 성향이 있고 거기다 친이스라엘 성향적인 것까지 얹어져 가지고 그리고 개신교가 좀 보수적이고 거의 반토막이네요. 보수 진보 보면은 그죠? 야 진보가 담임 목사의 정치적 성향 동연령대 일반 국민에 비해서 보수적이다. 담임 목사님들이 일반 국민이 파란 건데 아주 보수적이네. 근데 이것도 보면 보세요. 진보도 일반 국민보다 더 많아요. 중도가 적네. 그러네요. 확실하네. 보수 아니면 진보를 빡 가네. 여기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나는 중도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지 뭐. 이쪽에서 보면 나를 진보라고 보수라고 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나를 진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진정한 중도시네요. 그러니까 난 중도라고 생각해. 부목사의 정치적 성향. 부목사는 보수가 젊은 세대니까 아무래도 그죠? 10년에서 20년 젊은 세대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확실하게 낮고 진보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중도가 많네. 부목사님들은. 그래서 좀 이렇게 비율이 많네요. 다 이렇게 다 골고루. 이게 젊은 층의 어떤 퍼센테이지인 것 같아 이게. 비슷하게. 보수 개신교인 보수 성향에 영향 미친 사람은 언론, 부모가 제일 많고 교회 지인, 목사, 유튜브 순이다. 영향을 미친 사람 언론, 그렇죠? 부모, 지인 이렇게 정치 뉴스, 입수, 방송 뉴스 이게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인터넷 포털, 신문, 유튜브 그리고 주위 사람, 카톡. 그래요. 방송이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방송을 잘 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게 저는 좋다. 뭐
이제 살다 보면 알겠지. 전 목사님이 무슨 짓인 뭔지는 알겠지만, 그러나 그걸 드러내는 것이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꼰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왔던 이야기가 상대방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알고 기억하는 것도 꼰대가 되지 않을 방법이라고 얘기했듯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지. 그거는 결국엔 그냥 의견이고 생각일 뿐이니까요. 네네. 그걸 충분히 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랑 비슷한 정치적인 성향 사람끼리 만나서 정치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반대에 만나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네. 정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는 싸워. 가급적 안 하시는 거. 같은 성향까지는 괜찮아. 자기들끼리. 그럼 막 좋아하고 또 욕하고 같이. 근데 반대는 아예 하지를 맙시다 우리. 지혜롭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데이터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